오늘 맨유와 리버풀 이 두 팀이 2대2로 비겼는데 이제 우리가 축구를 봤을 때 경기력이 절대적으로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리버풀이 압도적이었어요. 리버풀이 압도적이었는데 기록 보세요. 기록. 골 기대값이 리버풀 3.59골입니다. 3골이 넘어요. 심지어 4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맨유 0.71골. 이거는 오늘 경기에서 최소한 3골 차이? 그 정도는 날만한 경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2대2로 비겼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슈팅 숫자 보세요. 슈팅 숫자도 뭐 점유율도 이제 62대 38인데 슈팅 숫자도 28대 9. 전반전에는 심지어 전반전에 슈팅 숫자가 15대 0이었습니다. 15대 0. 그리고 오늘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찬스 맨유는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인데 심지어 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어요, 맨유가. 이게 아마 브루 페르난데스가 그 라인 브레이킹 한 다음에 거의 1대1 찬스 같은 장면, 그 장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맨유가 2골 넣은 건 결정적인 찬스에서 넣은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리버풀은 결정적인 찬스 7개 중에서 5개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를 살려서 이제 2골을 넣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박스 안에서의 슈팅, 리버풀이 18개예요. 18개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때렸는데 2골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2개 다 세트피스였죠? 한 골은 코너킥, 한 골은 페널티킥.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맨유가 완전히 밀리는 경기였는데 필드골에서 2골이 나왔고, 리버풀은 압도하는 경기였는데 페널티킥 한 골과 코너킥 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 경기 자체가 이게 경기력이 경기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구나. 그리고 그 리버풀 입장에서는 득점을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 일단 맨유가 초반에는 본인들의 홈이니까 과감하게 올라와 봤습니다. 특히나 뭐 누네스, 그리고 뭐 살라, 뭐 오른쪽에 디아스, 쓰리톱에 계속 이제 가까이 붙어서 과감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모든 선수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올라오는 건 좋은데 올라왔을 때 비어있는 이 공간으로 디아스, 살라, 누네스 혹은 뭐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러면 맨유 선수들의 기동력이 리버풀 선수들의 기동력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맨유가 과감하게 올라갔다가 사실은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이 경기 초반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 초반 이후에는 맨유가 라인을 많이 내렸어요. 이 장면 보시면 누네스가 내려올 때 맥과이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라가 내려올 때 완비사카가 올라가죠. 그래서 되게 수비 라인이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네스와 맥과이어가 공중볼 싸움을 할 때 누네스가 이 공간으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니까 살라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근데 뛰어 들어가는 살라를 완비사카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뛰어가는 살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올라와 있던 맥과이어와 완비사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카세미루가 소보슬라이를 마크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앞쪽에 마이누, 부페 이런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카세미루가 요 공간을 혼자서 이제 커버를 하면서 소보슬라이, 기동력도 빠르고 젊은 이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이 되면 소보슬라이가 뜁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디아스가 일부러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달로를 유인하죠. 근데 여기서 카세미루가 소보슬라이를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라를 일단 못 따라갔고, 살라가 뛰어 들어가다가 반대편에 있는 소보슬라이에게 예술적인 스루 패스. 그러다 보니까 소보슬라이 쪽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오나나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먹힌 거였죠, 사실. 오늘 맨유가 전반전에 본인들이 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더비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부딪혀보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뒷공간 열리고, 소보슬라이부터 시작해서 뭐 살라, 디아스, 누네스 스피드 못 따라가고, 그래서 전반전에는 그 초반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스피드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근데 내려앉았을 때도 사실은 허점이 많았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디아스가 내려갈 때 달로가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과감하게 올라가니까 옆에 있었던 로버트슨이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근데 뛰어들어가는 로버트슨을 가르나초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디아스가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바로 돌려놓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일단 로버트슨의 움직임을 놓쳐요. 완전히 놓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놓쳤으면 맨유의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고 미드필더 라인도 같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간격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수비 라인은 전력 질주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미드필더 라인은 스피드가 딸려서 못 내려와요. 특히나 카세미루가 약간 못 따라오는 장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 크로스, 편안하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살라에게, 그리고 살라가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도 이제 약간 볼이 떴지만 이런 모습만 봐도 맨유가 이건 거의 뭐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에서도 맨유가 그 리버풀의 세트피스를 약간 연구를 못 해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이제 여기서 킥을 할 때는 감겨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피루미누가 있을 때부터 마찬가지였는데, 로버트슨이 여기서 코너킥을 할 때는 짧게 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뒤쪽으로 볼을 보내주는 것보단. 그래서 앞쪽에서 잘라먹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서 누네스가 앞으로 뛰어나갈 때 완비사카가 누네스의 움직임을 놓칩니다. 요 수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뒤쪽에서 칸사라던가 반다이크가 일부러 수비를 끌어당겨주는 거죠. 앞쪽에 공간을 만들려고. 그리고 여기서 디아스가 살짝 뒤로 빠집니다. 근데 요 움직임도 마이누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마이누는 디아스를 놓쳤고 완비사카는 앞으로 뛰는 누네스를 놓친 거죠. 그래서 누네스가 앞에서 잘라먹고 뒤쪽으로 빠지는 디아스에게 볼이 떨어집니다. 두 선수를 그냥 놓쳤죠. 그 다음에 디아스가 떨어지는 볼을 득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득점이 나오면서 사실 전반전만 보면요, 맨유가 이 리버풀을 상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17대 0까지 슈팅 숫자가 벌어집니다. 리버풀이 17개의 슈팅을 하는 동안 맨유는 슈팅을 단 한 개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후반전 5분에 사고가 터지죠. 칸사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어서 백패스를 하려고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켈러가 약간 칸사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칸사가 켈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반다이크한테 주려다가 이 패스가 이상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패스를 포착하고 뛰어 올라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패스를 끊어요. 근데 끊어내자마자 원터치로 켈러가 칸사의 패스를 받으려고 약간 이제 나와서 요 뒤쪽에 있다 보니까 중계화면에서는 안 보였는데 볼을 받자마자 골키퍼를 넘기는 슈팅을 합니다. 여기서도 침착하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궤적으로 딱 이 켈러의 머리만 넘기는 예술적인 슈팅을 하죠. 이 골이 오늘 경기에서 50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맨유의 첫 번째 슈팅이었어요. 참 축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리버풀이 뭐 빠른 공격 전환, 뭐 오른쪽에서 살라, 왼쪽에서 디아스, 중앙에서 누네스 계속 몰아붙이고 박스 안에서 슈팅 계속하고 17번이나 주고받고,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골 한 방. 그래서 1대1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리버풀이 좀 꼬였어요. 좀 꼬이고, 심지어 이제 그 후반전에는 카세미루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오늘 경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수비 라인 앞에서 계속 이제 그 리버풀이 약간은 좀 저 골 장면 이후부터 약간 말려서 좀 패스도 조금 더 이제 투박하게 나가고 너무 만들어 가려는 패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앞 공간에서 끊어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본인들이 그냥 1대1로 대결하는 것은 잘 안 되니까 이 리버풀을 상대할 때 가지고 있었던 패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빠르게 볼을 처리하지 않고 리버풀이 올라와서 부딪히려고 할 때 뒤로 한번 뺐다가 올라간다. 요 패스가 전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게 뭐 그냥 정면 승부를 하면 사실 리버풀을 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제 방법을 계속 쓴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이 장 보시면 캄브알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리버풀 선수들이 압박을 위해서 계속 달려듭니다. 달려드니까 여기서 카세미루한테 찔러주고 카세미루가 원터치 바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요 다음 장면 보면 원터치가 나오고 바로 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이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 이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오히려 리버풀을 약간 끌어내는 거죠. 이 장면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본인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백패스를 하니까 리버풀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달로가 볼을 받자마자 리버풀이 달려놓는 타이밍에 맞춰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부페가 빠져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볼을 넣어주죠. 요 패턴을 계속 썼어요. 근데 요 이제 그 패턴이 득점이 나올 때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부페가 이번엔 좀 많이 내려왔었죠. 카세미루한테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게도 카세미루가 컨트롤이 잘못됐어요. 볼이 쳤습니다. 공중으로 튀니까 리버풀이 이건 기회다, 압박하러 막 달려와요. 기회잖아요. 터치가 잘못돼서. 근데 여기서 카세미루가 센스 있게 오버헤드 킥으로 볼을 뒤로 넘겨요. 이거는 뭐 이 카세미루의 대처가 아주 빨랐죠. 그래서 이게 압박을 들어오다가 리버풀이
카세미로의 이 아주 재치 있는 플레이에 요 뒷공간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유가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내서 공격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반대편에 있는 가르나초, 그리고 가르나초가 볼을 받아서 다시 뛰어들어오는 마이누에게 패스, 그리고 마이누가 정말 이거는 뭐 마이누의 개인 능력이죠. 볼을 잡은 다음에 원더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맨유가 오늘 이 득점이 부페랑 마이누 요 골들이 원더골에 의해서 일단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분명히 리버풀이 잘한 것 같은데 맨유가 딱 두 방, 이 두 방으로 일단은 역전을 시켰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맨유가 분위기를 딱 잘 잡아오고, 그리고 리버풀이 약간은 꼬이는 경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맨유의 오늘 가장 큰 약점은 교체로 내보낼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캄부알라가 선발로 나왔던 것도 맨유가 사실은 이게 처참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스쿼드가 오늘 캄부알라랑 맥과이어잖아요. 캄부알라라는 이 어린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린델로프, 에반스, 바란 4명의 센터백이 부상입니다. 그리고 센터백으로 뛸 수도 있는 루크쇼까지 부상.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중간에 래시포드가 빠집니다. 물론 이제 래시포드는 공격수지만 래시포드가 빠졌는데 공격수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래시포드를 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안토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르나초가 중간에 지쳤어요. 지쳐서 빼줘야 되는데 뺐을 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암라바트가 들어갑니다. 맨유가 오늘 경기는 아마 후반전에 조금이나마 스피드를 살려서 뛸 수 있는 공격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으면 혹시 몰랐을 것 같은데 후반전에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어땠냐면 그냥 두들겨 맞는 거밖에 못했어요. 사실 역습으로 올라가질 못하니까 올라가다가 끊기고 올라가다 끊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완비사카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이제 사고를 쳤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맨유가 오늘 이제 약간은 뭐 운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발목을 한 번쯤 잡아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제 스쿼드적인 한계를 드러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도 이제 오늘 경기는 살라가 이제 최근 들어선 약간 결정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리버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겼지만 진 것 같은 경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 아스날이나 맨시티가 너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오늘 비겼는데도 진 것처럼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스날이 71점, 리버풀이 71점, 승점은 똑같지만 골득실에서 차이가 나면서 아스날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뭔가 경기력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를 볼 수 있었던 더비 경기였다.